부산의 한 지하철역. 이나영을 닮은 여자 박하경이 영화를 보러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구교환을 닮은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탈영병 마냥 주눅이 들고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물? 비빔? 이후 하경은 밀면집에 가는데 잘 먹었습니다. 그때 간신히 밀면집을 나선 하경은 만화책을 사러 헌책방에 들렸는데요. 없네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다시 마주친 이름 모를 남자한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나란히 앉게 된 두 남녀가 고전 프랑스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하루 종일 마주쳤던 서로가 신경 쓰이는데 제 이름은 이창진입니다. 둘은 통성명까지 하는데요.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면서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데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막 계속 좋아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공감대까지 비슷한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일 가요. 숙소가 여기 근처예요. 이대로 조금만 이따 가시면 안 돼요? 인연을 맺게 되는 걸까요? 정신없이 길을 떠난 이들은 미치광이 여행자로 불렸다.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이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과 기적같은 만남을 그린 박하경 여행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한 고등학교의 교사 박하경. 자, 오늘은 바다와 나비 김기림 시인이에요. 여기서 수심 그리고 그 열정적으로 바다, 수업에 가혹하고 임하는데 모르고 있는 나비다. 작가는 좌절된 현실 세계.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된 건 자유롭게 떠다니는 비닐봉지였죠.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훌쩍 사라져버리고 싶은 기분을 느꼈던 하경이 해남으로 첫 여행을 떠나는데 잘못 내렸다. 낯선 곳에서의 여행은 순환으로 시작합니다. 하경은 토요일 딱 하루만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요. 지나가세요. 같이 찍고 가시죠. 열심히 산을 올라서 풍광 좋아 보이는 해남의 한 절로 향하지요. 절에 도착한 하경은 선우정아를 닮은 정아란 여자와 마주치는데 자,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묻겠는데요. 아이고 혼자만 안 와갖고 어디 또랑에 빠졌나 걱정했구만. 템플스테이 오셨죠? 아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템플스테이를 신청했던 하경은 당일치기를 할 계획이었지요. 왜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마중 나온 근심 가득해 보이는 직원이 우리 주지스님이 나더러 니는 참 웃지를 못해 그래갖고 내가 연습하고 있거든요. 어떤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운지 봐달라고 말합니다. 1번 2번 3번 어떤 게 나서요? 2번. 이 짝에 응. 곧장 하경이 머무를 방을 안내해 주는데요. 헬로 유세이 컴퓨터볼 여기 올라가시면 돼요. 짐을 푼 하경은 불당에 절을 하러 가는데요. 마음을 비우러 오느라 속까지 비었던 하경은 배고픔을 느끼고 절밥으로 나온 산채 비빔밥을 야무지게 싹싹 비벼서 크게 한입 하는데 뭐지?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지? 하경은 식사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식사하시네. 아유 그렇게 앉으면 허리 안 좋은데. 직원이 근처에 있던 요가 선생님을 불러서 하경이 앉는 자세에 훈수를 두지요. 그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대로 밥을 먹습니다.
그때 유명하다는 소설가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고 아, 국어수 선생님이시구나. 우리 주지스님이 팬이어갖고 그는 2달째 무료로 기거하고 있었죠. 글도 안 쓰든지 뭐 그냥 맨 땅이나 보러 다니고. 식후 한숨 돌리러 나온 하경이 산책을 하는데요. 다짐하세요. 인정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어느새 따라 나온 요가 선생님의 예절 특강이 이어지는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괜찮으시다면 주변에 잠시 머물러도 될까요? 네. 소설가가 하경의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는데 오늘 밤엔 뭐 하실 예정이에요? 아, 특별한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읍내 나가실래요? 토요일 밤마다 여기 사람들 나가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같이 돌아오거든요. 거기 치킨이 맛있어요. 가라하게. 저는 오늘 돌아가 봐야 돼서요. 당일치기 예정인 하경이 음흉한 속내가 훤히 보이는 읍내 마실 제안을 거절하고 저는 특히 저 달마상이 마음에 들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해요. 소설가는 끈질기게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자고 말하는데요. 기록을 해둬야 기억의 서랍을 채울 수 있으니까. 자, 찍을게요. 하나, 둘. 마지못해 달마상 옆에 선 하경이 자세를 잡아봅니다. 아니면 차 한잔 하실래요? 차 한잔 하기로 한 하경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음미하는 그때 구수한 내음이 방 안에 퍼지죠. 소설가는 익숙한 일인지 아무렇지 않게 차를 음미하더니 스님, 무슨 차가 이렇게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거 구하기 힘든 거죠? 민망한 주지 스님에게 차의 출처를 물어보며 말을 돌립니다. 인터넷. 어느 사이트요? 보통차 파는 데 들어가면 다 있어요. 통정오룡. 대만에서 온 차인데. 동정오룡. 결국 하경은 우참에 실패하고 말죠. 명상이라는 게 그날 오후 하경은 핸드폰을 제출하고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려 하는데요. 그냥 숫자를 세는 겁니다. 1, 2, 3, 7. 동정오룡. 1, 2. 절밥이라 소화가 너무 잘 되네. 하지만 아까 있었던 재미난 일들이 자꾸만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집중을 못하겠단 말이지. 이게 다 스마트폰 때문이야. 다시. 다시 좌선에 들어간 하경이 꾸벅꾸벅 조는 그때 혼자 방으로 돌아온 하경이 마음을 내다버리기 위해 애쓰지만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자 절 밖으로 산책을 나가는데요. 미치광이 여행자들은 20세기가 되자마자 돌연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갑자기 모두들 병이 나았던 걸까? 애초에 그런 병이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핸드폰을 두고 온 게 떠올라서 돌아가려다가 길을 헤매는데 내친 김에 하경은 돌탑에 기도를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잃은 하경의 물음에 무건수행 중인 정아가 온몸을 써서 절 방향을 가르쳐주고 여기요. 하경은 자리를 피하는 정아를 붙잡는데 어디 가세요? 마음을 내다버리기 위해 정아를 따라 나섭니다. 같이 가도 돼요? 산 열매를 딴 정아가 뜻밖의 동행인에게 건네는데요. 아주 신묘한 돌쌓기 실력도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정아는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영화와 조용히 산책에 나섰던 하경은 정말 보람차게 마음을 내다버릴 수 있었습니다. 전 대학 안 갈 건데요. 그럼 뭐하게? 첫 여행지에서 보람차게 마음을 내다버렸던 하경은 진로 문제로 마음속에 고민이 가득인 제자를 상담해주는데요. 음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잖아. 전 성공을 안 할 거예요. 급기야 꿈을 부정당한 윤서가 자퇴하겠다고 선언하지요. 저 자퇴할래요.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 또다시 사라져버리고 싶은 기분을 느꼈던 하경은 군산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안녕하세요. 전시회에 가는데요. 미술 전시. 추천 좀. 다른 곳은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경은 한 카페로 발걸음을 옮기지요. 사실 하경은 옛 제자 연주회 전시회를 관람할 목적이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 중인 제자가 만들어 놓은 팸플릿을 펼쳐보는데 나는 불나방. 예술이라는 등불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든다. 불나방. 야, 너는 애가 언제까지 집에서 고양이만 만지자. 야, 집에서 좀 나와라. 오긴 뭐를 와. 전시 첫날인데도 관람하러 온 손님이 없어서 하경이 유일한 관람객이었고 야, 끊어봐. 타로 보러 오셨어요? 전시 보러 왔는데. 하경은 제자의 작품 세계가 영 난해하기만 한데요. 이게 뭐가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잘 모르겠다. 연주는 어디 있어요? 연주 친구분이세요? 연주의 지인은 연주가 병원에 갔다고 말해줍니다. 다쳤어요? 어디 아파요? 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 춘천 왔다. 옛 제자 연주와 반가운 재회를 하지요. 얘는 제가 제목이 안 떠올라서 자화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하경은 제자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고 좋은데? 잘 지었는데? 딱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있는 예술적 소양을 끌어모아서 최대한 칭찬을 해주는데요. 진짜 좋다. 그때 계세요? 손님이 찾아옵니다. 네, 저 아아 한 잔이랑 따뜻한 거 한 잔 주세요. 쌤. 그 무렵 전화를 건 윤서가 정말 자퇴하냐고 칭얼대는데 모르겠으니까 그러죠. 학교에서 다시 얘기하자. 나쁜 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알았다. 실한 줄 알았어. 다시 돌아온 카페인 연주의 친구들이 와 있었고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큐레이터. 안녕하세요. 언니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차례로 한 명씩 소개를 받지요. 주 4일 하루 6시간이라자 운동본부 군산지부장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 일상들 찍고 있어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야지 좋아요 하죠. 좋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등학교 때 쌤? 박하경 쌤! 이분이 그분이셔. 저도 선생님 같은 선생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과 어색한 동석을 하게 된 하경이 타로를 보는데요. 곧 만나시겠는데요? 운명의 상대를 만날 거라는 예언을 듣는데 선생님, 운명을 믿으세요? 글쎄요. 자존감 낮은 크리에이터 친구가 징징대는 그때 저는 안 돼요. 징징대지 마! 눈 색깔이 달라 너무 예뻐요. 맞아요. 발이 통통해. 그런데 귀여워. 연주야. 액티비스트 친구가 오글거리는 작품명이 좋은 그림을 망치고 있다며 까기 시작하는데요. 제발 거울 좀 그만 보고 창문을 봐. 세상과 소통을 좀 하라고. 네 상처만 파먹고 살 거야? 그럴 건데? 하경이 예술가적 자아에 상처 입은 제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네! 저 기분
완전 좋은데? 선생님, 밖에 사람들 왔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자를 위하는 마음 씀씀이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제 전시 오프닝 퍼포먼스 시작하거든요. 빨리 오세요. 덕분에 연주는 성황리에 전시 오프닝 퍼포먼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털썩 쓰러진 연주가 바람 새는 소리를 하며 발을 떠는데 엄마, 저 사람 왜 그래? 예술이란 게 참 심오하네요. 심오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설정이에요. 예술가병 아시죠? 맨날 자기 정체성이나 우울증 가지고 작업하고 애매한 재능이 진짜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하경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제자의 처절한 퍼포먼스를 가만히 지켜보는데요. 라고! 애쓴다 진짜. 25 되기 전에 뉴욕에서 첫 전시할 거거든. 누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 이제 그만하라고. 라파 라우라고. 예술적 재능이 없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하경이 말해주길 바랬고 라파 라고라고. 여보세요? AS 한다 생각하시고 꼭 말해주세요. 할 만큼 했다고. 라파 라우라고. 라파 라우라고.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저를 처음으로 응원해준 사람이잖아요. 하경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무심한 칭찬이 연주의 꿈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예술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술이 하고 싶은 거잖아. 해봐. 계속 해봐. 라고 하셨어요. 삶의 등불로 삼은 예술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제자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라파 라우라고. 연주를 처음으로 응원했던 하경은 라파 라우라고. 다시금 연주의 꿈을 꿋꿋하게 응원해줍니다. 라구라고. 라구라고. 하경의 불같은 호응을 시작으로 관객들도 하나 둘씩 연주의 퍼포먼스에 호응하는데 선생님! 돌아가는 하경을 뒤따라 나온 연주가 전시떡을 주는데요. 잘 지내는 거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우리 자주 못 봐도 오래 보자. 어떤 방식으로든. 둘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너 작곡한 건 있어? 들어보실래요? 뜻깊은 군산 여행을 마친 하경이 자퇴를 고민했던 윤서의 꿈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사로서 한층 성장했던 하경은 기분 전환 겸 부산국제영화제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Comment me serais-je douté que tu étais fait à la taille de mon corps même, me plaît. Ok, tu me plais. 운명을 믿으세요? 곧 만나시겠는데요. 운명의 상대. 설마 곧 만난다는 운명의 상대가 구교환을 닮은 남자일까요? Tu me fais du bien. Dévore-moi.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 토요일 오후에 부산. 새로운 여행지에서 하경은 일생일대의 고민에 빠지는데 물. 비빔. 물? 비빔? 서울에는 왜 이런 밀면집이 없나 고심하게 될 만큼 꿀맛이었죠. 잘 먹었습니다. 그때 하경과 또다시 마주쳤던 그 남자 이창진은 선생님, 뭘로 드시겠어요? 뭐가 더 맛있어요? 저는 물로 추천드립니다. 물밀로. 네. 비빔으로 주세요. 네, 비빔으로 하나 있어요. 청개구리 같은 면모를 보여줍니다.
사장님, 춤추는 캥거루 있을까요? 만화책이요. 다시 하경은 특정 만화책을 구입하러 한 헌책방에 갔는데요. 없네요. 그런데 그곳에서 독서 산매경에 빠진 창진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지요. 사랑의 멸망이란 책을 구입한 하경은 간혹 애들에게 한 페이지 소설을 써보라고 할 때가 있다. 예전에는 죄다 사랑 이야기를 써서 왔는데 요즘은 아무도 사랑 이야기를 쓰지 않는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각박한 요즘 세태를 되짚다가 창진이 떠오르고 목적지에 가려다가 지하철역에서 또다시 창진과 마주치는데요. 다른 별에서 기다렸나봐. 기가 막히게도 목적지까지 같은 듯 보였는데 계속 이어지는 우연한 만남이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아까 밀면집 가셨죠? 심지어 창진은 하경과 고민하는 방식까지 같았지요. 엄청 맛있었어요. 서울에는 왜 밀면집이 없을까? 서울에는 왜 밀면집이 없을까요? 있는데 모르나? 있나?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 봐. 있어요? 어쩌면 운명이 정해준 상대일지 모를 두 사람이 서로를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통성명까지 하고 제 이름은 이창진입니다. 네. 나중에 엔딩 크레딧 쭉 보시다 보면은 제 이름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얘기하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저도 언젠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간 본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창진과 밤 산책을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창진이 사라져버립니다. 혼자 지하철역에 간 하경은 툭 끊긴 만남이 아쉬운 듯한데 그때 아니 갑자기 없어지셔가지고 창진이 나타나는데요. 아니 사라지신 건 그쪽인데요? 두 사람은 잠깐 사이에 서로 엇갈렸던 것 뿐이었고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진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하경은 전부 재밌게 받아줬는데 아니, 보통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안 들어주거든요. 그렇게 사라져버린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죠. 그렇죠. 네. 그럼 장르가 뭐예요? SF 멜로. 생각도 못했다. 그렇게 아름답게는. 처음부터 멜로였어요. 귀여우시대요. 응? 제가요? 좋은 건가? 말이 잘 통하는 상대를 만난 두 사람은 서로가 마냥 귀엽게만 느껴졌지요. 아, 귀엽다. 그럼 귀엽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거부터 생각해볼까요? 안 귀엽다? 그렇게 두 사람의 밤 산책이 다시 이어지고 어쩌면 뭐 귀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순간적인 감정 아닐까요? 감탄사죠. 네,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막 계속 좋아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사랑해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좋아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좋아해까지 무거워졌네요. 그래서 요즘에 사랑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버린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던 창진이 잠깐만요. 갑자기 귤을 사서 나오더니 귤 좋아하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뭐 서울 올라가세요? 아직
하경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듯 한데요. 내일 가요. 숙소가 여기 근처예요. 조금만 이따 가시면 안 돼요? 지금요? 아니요. 내일 일찍 올라가실까 봐. 내일 영화 안 보세요? 오전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남포동 부산극장? 맞아요. 토요일 딱 하루만 여행을 하는 하경은 얼떨결에 일정을 늘려버리죠. 안녕히 주무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내일 또 우연히 마주쳐요. 네. 그렇게 급하게 숙소를 잡고 운명의 상대일지 모를 창진이 여운을 남겼고 상대의 의도를 오해해서 혼자만 앞서갔던 하경이 연신 이불킥을 하죠. 이튿날 같은 옷으로 다른 스타일을 연출한 하경은 창진을 만나러 극장으로 향하지요. 과연 두 사람의 SF 멜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인터넷이 왜 안 되지? 컴퓨터는 껐다 켜봤어? 모뎀은? 아니 아빠 TV 뒤에는 까만 애들 있잖아. 이창진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하경이 아빠와 통화하는데 내가 지금 영상으로 다시 전화할게. 부모님 댁 인터넷이 고장났고 이걸 빼봐? 아니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아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다시 꺼봐.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뭐 건드린 거 없어? 상품 신청은 1번. 하경이 대신 고객 상담 전화를 걸어서 고장 접수를 해주려 하는데요. 네. 인터넷 접수 맞아요. 고장 접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TV 2대 이용료는 그대로인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함께 신청하시겠어요? TV는 계속 거절하는데도 상담사가 정말 끈질기게 상품을 파는데 대신 기기를 변경해야 돼서 기기 그때 설치는 상품권을 제공해드려요. 백화점이랑 마트 둘 중에 DP의 조석봉을 닮은 미술 선생님이 제가 기기 설치값 고려해서 갑자기 머리에 손을 올립니다. 고객님 흰말이야. 원래 10만 원권 드리는 거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 상담원과의 끝없는 통화에 지쳤던 하경은 속초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백사장을 거닐다가 짙푸른 바다 너머 해안선을 구경하며 한숨 돌리죠. 바다는 그대로다. 속초는 내가 기억하는 첫 여행지다. 사실 속초는 하경이 처음으로 여행 감성을 느꼈던 아주 뜻깊은 첫 여행지였습니다. 그날 하경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들려오고 저 모양인지. 아이고 정신 사나워. 그런데 젊은 것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모여서 데모하고 말이야. 나라 걱정 가득한 할아버지가 대뜸 하경한테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래 안 그래? 어르신, 그건 아니죠. 하경의 소신 있는 대답을 고깝게 받아들인 할아버지가 트집을 잡고 지금 누구보고 어르신이래? 네? 너 같은 늙은이가 뭘 아냐 그 소리 아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언제까지 저렇게 싸우고 있을 거냐 이 말이야. 나라 시끄럽게.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시끄러운 거잖아요. 쉽게 굴하지 않는 하경이 조곤조곤 각 세대 간의 화합을 강조하지만 지금 어른을 가르치시겠다. 서로 이해돼서 배울 거 있으면은 그냥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냥 서로 선생님 하는 거죠. 선생님. 감히 어디서 어른한테. 결국 답정너 할아버지와 세대 간 전쟁이 발발하는데 니들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먹고 살지도 못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르신 먹여 살리는 건 저희들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뭐야? 버스 왔어요. 그만하고 가요 여보. 얼른. 분개한 할아버지가 악담을 퍼붓죠. 너는 안 늙은 것 같으냐?
키만 볼 때처럼 커가지고. 이미 늙었거든요. 하경은 속상한 상태로 버스에 오르는데요. 우리 이따가 맛있는 거 먹자. 네, 조심하세요. 그래. 그런데 여느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손주들과 정답게 통화하는 모습에 마음이 풀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하경은 서울 지리에 어두워 보이는 그 노인들이 눈에 밟히는데 어르신! 선생님!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이 있었는지 급히 노부부를 불러 세우는데요. 아까는 제가 말이 심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하경이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아유, 다 같이 나라 걱정하는 건데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못내 미안했던 할아버지도 하경한테 선물을 줍니다. 이거 먹어.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아니. 이거 파도. 예, 우리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예, 조심히 가요. 예. 안녕히 가세요. 그 선물을 가지고 귀가한 하경은 봉투를 풀어보는데요. 제법 맛있어 보이는 김부각과 맥주 한잔 하는데 뭐해? 인터넷은 잘 돼? 인터넷 문제를 해결한 아빠와 살갑게 통화하고 고맙게 무슨. 들어가. 각 여행지에서 우연한 인연을 만나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하경의 명랑유랑기 4부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 시원하다. 오늘 소개한 박하경 여행기는 5월 24일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인데요.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토요일 딱 하루의 여행을 떠나는 국어선생님 박하경의 예상치 못한 순간과 기적같은 만남을 그린 명랑유랑기입니다. 간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이나영과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이후 신작 드라마를 선보이는 이정필 감독 그리고 베테랑 제작진의 협업으로 완성된 작품이죠. 박하경으로 연기 변신에 성공한 이나영을 주축으로 구교환, 기래연, 박인환, 서현우, 선우정아, 신현지, 심은경, 조연철, 한예리 등 특별 출연 배우들이 각 회차마다 다른 장르와 캐릭터, 메시지로 풍성하게 꾸며준 에피소드들을 입맛 따라 골라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무엇보다 회당 20-30분 내외의 짧은 분량으로 지친 일상에 힐링과 공감이 필요할 때마다 집에서는 물론 지하철, 버스, 카페 언제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는 정말 색다르고 획기적인 작품이었는데요. 딱 하루 걷고 먹고 멍 때리며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다채로운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박하경 여행기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꼭 웨이브에서 2주간 공개되는 8개의 에피소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주변에 잠시 머물러도 될까요? 아니요. 식사를 하고 나면 종종... 아니요. 오늘 밤엔 뭐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요. 저랑 같이 읍내 나가실래요? 아니요. 아니면 차 한잔 하실래요? 싫어해요. 그래도 하나... 아니요.